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편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법원은 아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마침내 마무리된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판결을 정리합니다. 지금부터 다 전해드릴 이 소식 역시도 상당히 진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내용인데요. 자, 이 기자, 이 얘기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사건, 이른바 그런 내용이었죠. 네, 상당히 유명한 사건입니다. 저도 이제 뉴스룸에서 몇 번 이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던 정도로 사실 꽤 오래 지난 사건인데요.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4년 8월입니다. 꽤 지났는데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하는 좀 긴 재판을 거쳤습니다. 어떤 사고냐 보면은 이 한 50대 남성, 한국인 남성 이모 씨가 이 캄보디아 출신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해서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. 근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아내, 당시 임신 7개월이었는데 이 뱃속에 있던 아이와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이런 사고가 났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남편 주장은 일 때문에 본인이 21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당시 아내 앞으로 9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가입돼 있는 게 알려졌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거액의 이런 보험금을 노린 고의로 사고를 내서 사고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아서 재판까지 넘어졌던 사건입니다. 자,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인은 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은, 임신을 하고 있던 부인은 숨졌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부인 앞으로 보험이 25개, 액수로 따지면 거의 95억 원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다. 자, 그래서 이게 일부러 죽인 것이냐 아니면 뭐냐 막 이게 지금 막 하면서 유죄 무죄 막 반전을 거듭했다는데, 변호사님 이거 좀 순서대로 좀 설명을 좀 정리해 주시죠. 일단 검찰에서는 사람 1억 이 정도면 이 보험 노리고 일부러 해친 거네라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던 겁니다. 그런데 1심에서 봤었을 때 이건 간접 증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거 말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. 물론 거기에 더해서 그때 뭐 몸에서 발견된 증거도 있었고 뭔가 이 두 사람만에 알 수밖에 없지만 뭔가 수상쩍은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도 참조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보험이었는데 그걸로 이게 뭐 저 증거를 삼기는 어렵다. 게다가 실제로 졸음운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2심에서는 보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어요. 왜냐하면 사고 있기 2달 전에 30억 원이 갑자기 늘었거든요. 그러니 이게 30억 원이면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의 보험을 들 가능성이 많이 낮잖아요. 그래서 또 이거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그러니까 무죄로 풀려났다가 무기징역이 됐던 거예요. 완전히 뭐 천당과 지옥을 가고.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범행 동기가 이 정도 범행 동기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없고 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보인다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뭐 이 다른 어떻게 보면 사정도 좀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뭐 경제로 그렇게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 파기환송심이란 건 아까 항소심 처음 2심에서는 무기징역했잖아요.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보니까 항소심으로 되돌려버려서 다시 재판한 거였는데 그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, 대법원 취지로 무죄를 선고를 했고 대신 교통사고 일으킨 것도 이거 범죄입니다. 물론 과실입니다만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목숨을 잃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금고 2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. 그게 확정이 된 거예요.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불이 났습니다. 아니 저게 어떻게 무죄냐?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뭐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, 자, 그러니까 변호사님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지만 홍 기자, 일단 일부러 조수석에 앉았던 부인을 죽였다는 거는 무죄. 하지만 그렇습니다.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에 대한 죄만 묻겠다. 그렇습니다.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해서 금고형이 선고됐고요. 그 살인에 대해서 고의라고 단언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로도 보지 않은 것이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어떤 선명한 동기가 있었냐, 이것도 불분명하다,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뭐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해서 급전이 필요했다, 쉽게 말해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느냐,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,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자,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그렇고 무죄 판결 나왔을 때
아니 이게 뭐야 이게 막 지금 뭐 많은 그런 반응들이 당시에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무죄가 나왔을 때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. 물론 재판부에서 어떤 피고인도 직접 보고 피해자에 대한 이런 조사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기록 그리고 증인들까지 불러서 다 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올 가능성이 크겠죠. 근데 이런 밖에서 사건을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는데요. 몇 가지 보면은 사고 2달 전 경제 형편이 조금 나빠진 상황에서도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셨지만 수십억 원을 주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했고 그리고 사고 직전 주행 상태가 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졸음운전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. 또 이제 아내 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오기도 해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일부러 범행을 일으킨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었던 거고요. 또 하나 이 사고 직전에 이 아내는 안전벨트를 풀고 이 좌석에서 젖힌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안전벨트를 안 됐습니다. 했었어요? 네네 아내 같은 경우에 안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사고 직후에 또 좀 이상한 정황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데 이 씨가 처음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자신의 몸이 운전석에 껴 있으니 빼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아내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 수차례 물었을 때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내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한 점과 이 한국에 갈 거니 화장을 미뤄달라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아내의 유족들의 요구도 거부한 걸 봤을 때 이건 조금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냐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서류나 법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사실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거든요. 하지만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다는 거 뭔가 좀 더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이 서류나 법적인 증거로 쓸 만한 게 충분히 더 있었다면은 아마도 결과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 기자도 그때 이걸 취재를 했었던 거죠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그 소장님, 저희 기자들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런저런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남편이 당시에 보였던 태도 이게 좀 수상쩍다 하는 걸 아예 방송으로 했더라고요. 네, 사실 수상적인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면. 일단 생각을 해보면 50대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24살입니다. 너무너무 어린데 거기에 임신을 하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남편의 마음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아니겠어요? 아내와 아이를 같이 잃은 남자인데 그런데 그 후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미소를 띠고 셀카를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. 과연 이게 슬픔에 빠진 사람이냐라는 이제 폭풍 같은 이제 질타가 쏟아졌고 이제 경찰에서도 약간 미소를 띤 모습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당시에. 그런데 이제 또 아내의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쏟아지는 거예요. 아내가 2008년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무려 3번이나 임신 중절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것도 남편이 꼭 해라라고 강요를 해서 했고요. 이번에 임신도 남편이 축복해준 임신이 아니라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임신 중전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. 이런 걸 보면 확실한 거는 이 아빠는 부성애나 아이를 기다리고 있지 않던 아빠다. 부성애가 있거나 아이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아빠였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사실 본인이 이렇게 아내와 아이가 자기 눈에서 사망을 하면 사실 너무나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유족들이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화장을 해버리고 그 화장을 하는 장소에서 지금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따르면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. 이런 걸 보면 정말 아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 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죠. 일단 주변의 증언은 그렇다는 거고요. 근데 실제 그런 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자, 변호사님.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정황들,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황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이잖아요. 사실 보험에 고액의 보험을 들었다라는 것과 바로 이 살인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의 보험은 어떻게 들겠습니까? 근데 그 부분도 의심이 가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
뭔가 누군가의 유죄를 형사사건에 선고를 하려면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의심이 가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범행 동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뭔가 이 사람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보험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돈만 노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의심이 가는 거죠. 그리고 그런 범행 방법을 또 대법원이 보니까 아니 이게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을 해 가다가 이 주차에는 화물차 뒤를 예. 들이받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진짜 스턴트맨도 함부로 못할 그런 행동인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 방법을 쓰는 게 자기는 살면서 아내를 그렇게 해칠 만한 방법으로 너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. 그리고 실제 나머지 것들 뭐 수면 유도제라든가 다른 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든가 차가 충돌 직전에 상향등을 켰다든가 이런 것도 꼭 이게 일부러 그랬을 증거는 아니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아하, 거예요. 예, 예. 의심이 흔들린다는 거죠. 그래서 무죄를 한 겁니다.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이런 정황 들어봤을 때 이래서 일어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 입장에서 이제 증거와 이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과연 이 선택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겠느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좀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이런 판단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럼 여기서 이 재판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거죠. 95억 보험금 과연 이 남편에게 지급이 될 것이냐. 자, 일단 그 보험금 총액이 95억. 예. 그렇습니다. 어마어마한 돈이죠. 지금 이 95억의 이자까지 합쳐져서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여성과 결혼은 이 남성이 세 번째의 결혼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2008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 세 번째 결혼 후에 사망하는 2014년까지 6년이네요. 그 6년 동안 11개 보험회사에서 25개의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받는 금액이 95억인데 지금은 이제 더 많아진 거죠.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95억 중에서 31억은 또 아내가 사망하기 2달 전에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악화가 됐을 때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있지만 어쨌든 금액은 100억이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하지만 이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저 돈이 또 뭐 부인이 사망하자마자 네,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주는 건 아니라면서요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금 이 그 보험사들과도 소송 관계에 걸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.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,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판단하면 보험금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.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변호사님, 그러면은 이 남편 보험사 이제 민사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 쟁점이 될까요?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부정취득이 되느냐. 범죄는 아니더라도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뭔가 이 사람 애초에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? 운전 자체도 제대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단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이게 그렇게 졸렸으면 사실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될 단계인데 쉼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 보험 때문에 그냥 무리한 운전한 거 아니야?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따져보게 되는 거죠. 아, 이거 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저희가 또 확정적으로 이렇게 또 전해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느끼시는 바이기 때문에 판결은 또 이렇게 났고 말이죠. 알겠습니다.